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고려대학교 분석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스카이라인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모두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서성한 라인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서 전형 구성 및 방향성을 결정하는 동시에 각자가 뚜렷한 학생 선발군을 요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와는 다르게 서성한 라인은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싶은 한양대학교, 그리고 쟤는 우리가 뭘 하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친구네, 그럼 난 서성한 라인 탈출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목표를 잡고 뛴다 싶은 성균관대학교, 마지막으로 두 학교 사이에서 여러모로 눈치를 보고 있는 서강대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위에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왜 서강대학교가 전형 간소화라는 딜레마에 빠져서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두었으니, 또한 2024학년도인 올해에 들어서는 해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전형 양상이 변화했으니까 서강대학교를 지망한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은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내에 공지되어 있는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입니다. 비율이야 아래 모집인원 분석 탭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원 자격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형 이름의 변경 사항,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이 되었던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폭 완화 및 고교별 추천 인원 증가, 그리고 정량 산출 반영 교과목과 교과 성적 산출식 일부 변경 사항,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 등이 눈에 띕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야 건드릴 부분도 없고 전형 구성 등을 건드려봤자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질 면모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내신이 어정쩡하게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유도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가 꾸준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학업 역량과 융합 역량을 엮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서강대학교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모집인원 취합 및 비교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간 석소장의 컨텐츠를 대략 살펴보신 분이라면 예상을 하시다시피 2022년 하반기에 설립이 확정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경우 정원 외 모집이기 때문에 해당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정원 내로 모집을 하지만 2024학년도 전형계획이 발표된 2022년 4월 이후에 설립이 되어서 2023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에는 들어가 있지만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인공지능 학과의 인원은 제외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의 인원 변화 양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강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강대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학업 역량인 동시에 서강대학교만의 자유로운 다전공 제도가 말해주듯이 어떤 학문이든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학업 의지인 만큼 학업 역량을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인원을 소수 차출해서 법 개정 관련 사항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서강가치 전형의 인원에 할당을 해두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있어서 여러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역시 영향력을 받아서 지원군과 합격군 양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꼭 고려하셔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모집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및 인공지능 학과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위의 자료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모집인원이 줄어들어서 단순하게 서강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대해서 기대치가 조금 낮은가 정도의 생각만 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감을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모집 단위 모집인원 4명과 기계공학과 모집인원 1명을 차출해서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에 넣어 놓았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영문학부 일원문화학과 중국문화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화공생명공학과 제외 모든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모집 단위에 인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서강가치 전형의 의무적인 신설 및 증원 이슈를 한정된 인원 내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비교적 모집 인원 규모가 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인원을 차출해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모집 단위에서 골고루 인원을 차출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의 인원은 오히려 증원시켰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양한 모집 단위들 중에서도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 서강대학교 측에서 기존 커뮤니케이션 학부 및 지식융합학부 그리고 영상대학원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논란을 딛고 개설한 모집 단위인 동시에 성균관
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대비 자연 및 이공 계열의 약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들에게 의구심을 받고 있는 서강대학교가 유일하게 다른 두 대학교보다 자신감을 갖고 운영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이유야 서강대학교 입학처 측만이 알겠지만 석 소장은 해당 변화를 경제학과와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모집 인원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강세인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 확실하게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서강대학교 나름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야기한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모집 단위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주요 사항은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전형 이름이 변경된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자료는 본 전형의 변화 양상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강대학교 2023학년도 학종 수시 모집 요강과 2024학년도 전형 계획을 비교해서 직접 제작을 해본 자료인데 이전 자료와 마찬가지로 붉은색 칸은 변경사항이 생긴 부분을 표시해둔 것이고 평가 방법의 경우에는 각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은 동일해도 세부적인 반영 교과목이나 산출식의 변경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을 해두었습니다. 해당 전형의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은 강자들의 싸움이라는 두 어절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서강대학교의 경우 전형 설계 통념과는 거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와 고교별 추천 인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반영이라는 점인데요. 이게 단순 합 기준으로만 변형을 해보자면 3개 합 9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군 중 못 채우는 학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따져보자면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모집단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전남대학교 일부 모집단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중국대학교 사범대학 모집단이 학생부 교과 전형 등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석 소장이 강자들의 싸움이라는 두 어절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표현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서강대학교에 뻔히 보이는 의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신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지원부터 하고 봐라 플러스 내신 좋은데 추천 인원 부족해서 지원 자격 취득 못할까 하는 걱정도 없도록 고교별 추천 인원도 2배인 20명으로 늘려놨으니까 무조건 지원해라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대학교가 꿈의 학교라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할 만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혹은 고교별 추천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서강대학교에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인재를 긁어모으기 위해 전형을 설계했다기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비교과고 상관없이 고내신 학생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 카드 6장 중 하나에 서강대학교를 고민하게 하도록 아주 큰 미끼를 걸어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22학년도 당시 서강대학교 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했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서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의 입결을 참고하는 것보다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의 입결을 참고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10명이었기에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두 자신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추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추가 합격권 정도의 학생이 제외되었다는 점이 차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00%에 달하는 나아가서 400%를 넘어가는 충원율이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은 이번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의도가 우리 학교에 등록할 만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우선은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놓고 스카이나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못 가거나 안 가서 남은 애들 긁어오겠다라는 것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전형 밸런스를 지켜서 유효 등록군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그냥 깔때기 입구를 엄청 넓혀놓은 다음에 다른 대학교 전형이라는 필터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남은 학업 역량 하나만큼은 뛰어난 고내신 학생을 등록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전에 석 소장이 서강대학교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 서강대학교는 학풍 자체가 학업 지향적이고 그렇기에 학업 역량을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서강대학교의 지향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소속 고등학교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하기는 해도 결국 지원군과 합격군 모두 각자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업 역량만큼은 확실하게 보장된 학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계열별로 선택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탐구 영역 역시 딱히 선택 과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선택 과목에 따른 학업 역량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야 상관없으니까 기초 수준만 맞춰와라와 더불어서 교차 지원해도 괜찮으니까 서강대학교 네임밸류 탐나는 고내신 학생은 지원해라가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이 시행되면서부터 특수 모집단이 제외 큰 제한 없이 3개 전공까지 전공이 가능한 서강대학교의 다전공 제도를 노리며 오히려 입학만 하자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강대학교 측에서도 공부 잘한다면 지원만 해라, 합격하면 전공은 너네 맘대로 하게 해줄게 양상으로 전형을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강대학교가 추구하는 전형의 흐름이자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자료는 2024학년도에 들어서 개편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전문교과 1에 해당하는 과목군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으로 구분되는 전체 과목을 반영했었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1에서 9등급 성취등급 부여 과목과 성취비율 부여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군의 전 과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해당 전형에 지원하는 허들 자체는 훨씬 낮춰 놓았으니까 주요 과목 학업 역량만 보던 예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모든 과목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전반적인 학업 역량에 집중하고자 하는 서강대학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변화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비율 계산 대상 항목에 있어서도 반영 과목 단위 수를 고려하던 2023학년도와 다르게 2024학년도부터는 반영 과목 단위 수가 적용되지 않는데 단위 수 자체보다는 상위 성취도 등급의 희소성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평가 시스템이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A등급만 받는다고 능사가 아님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봤는데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전형 양상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 허들이 심하게 낮아진 바람에 해당 전형의 마지막 추가 합격을 노리고 지원할 바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고 만다 싶은 학생들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추가 합격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심하게 낮아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서 또한 심하게 많아진 고급별 추천 자격 인원으로 인해서 지방 보내신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해버리면 그 추가 합격도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 소장은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입결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비교적 고내신의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컨텐츠 초반에 석 소장이 서강대학교 측에서 융합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융합 역량이란 쉽게 말해서 계열 구분 없이 또한 전공 구분 없이 필요하다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왔고 앞으로도 학습을 해나갈 의지를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을 쭉 살펴보신 분이라면 서강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 허들을 낮춰서 학업 역량만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 학교를 최상형으로 지망하지 않아도 괜찮다로 요약될 만큼 학업 역량을 중시하고 나아가서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인한 교차 지원을 내부적인 다전공 제도와 연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서강대학교가 그토록 좋아하는 학업 역량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하나의 학문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기보다는 N개 이상의 학문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융합 역량으로 치환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합격자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최초 합격자들이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비교과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기보다는 해당 모집 단위의 학문이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던 학생들이었던 만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한해서는 단순히 내신 성적만으로 학업 역량이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서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고내신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융합 역량에 대한 기대 수준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